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뉘우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식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죄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스러운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은 왠지 고정된 화면처럼 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혼 청구 소송을 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법정의 증인석에 어머니가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혼 재판하는데 늙은 어머니까지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졌으면 졌지 어머니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상대방 쪽에서도 증인이 나오기 때문에 제 쪽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객관적으로 증언할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재판날 어머니와 저는 재판정 맨 앞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추웠죠. 딱딱한 나무 의자가 더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통로 건너편 바로 옆자리엔 상대방과 상대방 아버지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원수가 되어 천장 높은 재판정에 노무를 모시고 앉아있는 저 자신이 너무나 참담했죠. 다른 이들의 재판이 몇 차례 되풀이되다가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증인석으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증인석에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는 키 작은 어머니가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이름이 이태상 맞습니까? 네. 아들 일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재판장은 마치 어린애한테 말하듯 어머니한테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늘고 긴장된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 높이 달린 재판정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오기 시작했는지 창밖엔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변호사가 준비해온 질문에 어머니는 대부분 네, 아닙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아플 뿐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내리치며 내리는 눈송이 한 송이가 쇠망치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 못난 녀석아, 어떻게 어머니까지 여길 다 오게 했냐, 이 못난 녀석아. 눈송이는 제게 그렇게 말하며 단 한 송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를 쥐어박았습니다. 저는 끝내 어머니를 증인석에 세운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눈만 바라보며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혼은 결정된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결국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추한 인간의 싸움에 저는 어머니를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러나 재판정 창밖에 내리던 한방눈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단 한 번도
그날 증인석에 섰던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는데요. 구태여 이야기를 꺼내 묵은 상처를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탓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에 대해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사죄하거나 용서를 청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미 저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식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짝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죠. 부모는 아들이 집을 나가면 나간 그 순간부터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식은 잘 모르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의 3분의 1만큼이라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면 그 자식은 효자라고 하는데 저는 3만 분의 1도 부모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도 하지만 자식을 낳아 키워봐도 제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원형의 경마장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쫓아가면 갈수록 자식은 부모한테서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자식을 쫓아가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으면 멀어져 갔던 자식이 자연히 부모가 서 있는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 저는 얼마만큼 당신의 사랑의 품속으로 되돌아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만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어머니, 혹시 이 글을 읽게 되시면 그날 어머니를 증인석에 세운 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눈물 속에는 과학의 자로 잴 수 없는 무한으로 통하는 문이 숨겨져 있으므로 저는 오늘 그 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의 어머니를 기억하며 쓴 시 늙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며를 읽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읽어본 적이 없으시면 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읽어주세요. 늙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며 비가 온다. 어머니의 늙은 젖꼭지를 만지며 바람이 분다. 비는 하루 종일 그쳤다가 절벽 위에 희디흰 뿌리를 내리고 바람은 평생 동안 불다가 드디어 풀잎 위에 고요히 절벽을 올려놓는다. 나는 배고픈 달팽이처럼 느리게 어머니의 젖가슴 위로 기어 올라가 운다. 사랑은 언제나 어머니를 1000만 번 죽이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웠으나 때로는 실패한 사랑도 아름다움을 남긴다. 사랑에 실패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늙은 젖가슴, 장맛비에 떠내려간 무덤 같은 젖곡판에 얼굴을 묻고 나는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포기하고 싶다. 뿌리에 흐르는 빗소리가 되어 절벽 위에 부는 바람이 되어 나 자신의 적인 나 자신을, 나 자신의 증오인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엔다준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